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MBC 경영진 교체와 개혁을 언급한 당시 청와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먼저 나세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24일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서면 보고서.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보고자로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특종을 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MBC 100분 토론은 생방송 도중 시청자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부를 임의로 고쳤다가 사과했는데 이후 사후 조치가 엉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이 사건을 여론화하고 향후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라는 문구가 적시됐습니다. 당시 여권 중심으로 재편된 박문진 이사진은 MBC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엔 향후 조치 계획이라며 박문진 이사진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강력한 진상조사위 활동으로 엄기영 사장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의 보도 확산, 미디어 단체의 강력한 규탄 활동도 유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홍보수석실을 신설했고 이 대변인은 초대 홍보수석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선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MBC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미디어워치 측은 당시 보도 과정에서 이동관 후보 측과 연락한 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후보 측은 해당 문건은 자신이 직접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게 아니고 표지에 적힌 보고자는 부속실이 편의상 적은 것이라며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무단 반출해 영포 빌딩에 숨겼던 3천여 개 문건 중 하나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제거하면서 남 이사장 해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여권 추천위원 2명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는데요.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이 여권 우세로 기울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는 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의 항의로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은 안건을 공유한 뒤 수요일 의결을 하던 통상적 관례를 뒤엎고 지난 금요일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관련 의결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23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쫓기듯이 하는 이유가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세상이 나. 방송 장악 같은 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그러면은 3대 2의 구조로 방송을 장악해 왔다는 말을 자인하시는 겁니까? 남영진 KBS 이사장은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김현 위원이 퇴장했고 여권 의원 2명만 남은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고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해임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영진 이사장과 언론단체들은 일방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든 사항들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난달 윤석년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돼 그 자리를 여권 추천 이사가 채우면 KBS 여야 구성은 기존 4대 7에서 6대 5로 여권이 우세해집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미국 내 언론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3국 관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오는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관계의 틀을 규정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거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삼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 나라 정상이 별도의 문서로 천명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백악관도 회의 전망을 설명하면서 한미일 사이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What we believe is a discussion of historic proportion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to the Indo-Pacific region and frankly to the world. 악시오스는 또 세 나라 정상 간 직통 전화를 개설하고 위기 시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정상회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한일 간 화해를 공고히 하는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두 나라 사이 갈등이 발생하든 정권이 바뀌든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세 나라 정상의 의지를 공식화하겠다는 겁니다. Japan and South Korea forging a closer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f them, and that's good. That's good for us, that's good for them, it's good for the region. 또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여기에 레이더, 위성, 무기 체계를 융합하는 미사일 요격 훈련도 포함시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동맹에 못지않게 한일 간에도 군사 동맹에 준하는 관계 설정을 맺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다량의 책을 보관하던 건물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광복절 새벽부터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구나연 기자입니다. 한밤중 인적이 드문 골목, 건물 한 채가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이 환해질 정도입니다. 야, 온 집안 다 탄다며.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포천시 소오릅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까지 내리고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량의 책이 보관돼 있던 건물 한 개 동이 전부 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부천 여월동에서는 지하 5층에 있는 집수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92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에서 연기가 치솟으며 관련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트럭에서 치솟는 시뻘건 불길. 차량은 이미 뼈대만 보일 정도로 다 타버렸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에서 난 이 화재로 25톤 대형 트럭 한 대가 완전히 탔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천안의 한 사거리, 전조등을 켠 오토바이 여러 대가 도로 한복판에서 큰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곡선 주행을 하는가 하면 폭주까지 터뜨립니다. 3.1절 어린이날 등 공휴일마다 폭주족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혔지만 위험천만한 폭주는 광복절 새벽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